젊은 유부녀가 임신 7개월째에 잔인하게 다치고 강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그녀에게는 4명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그녀의 뱃속 아기는 누구의 것일까요? 이 사건 뒤에는 또 어떤 기묘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4년 4월 2일 아침, 중국 구이저우성 통인시 비강구에 사는 어부 노우는 평소처럼 낚시 그물과 도구를 챙겨 진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우는 배를 타고 강에 나가다 멀리서 큰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배를 그쪽으로 데려갔고 처음에는 그 물체가 무거운 짐이 든 망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그 망태기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우는 겁에 질려 급히 육지로 돌아가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통인 경찰은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시신이 발견된 하천이 진강 상류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망태기를 인양하고 시신과 주변 현장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상반신과 머리 부분이 염화칼륨이 적힌 노란 망태기로 덮여 있었고 망태기 외부는 갈색 끈으로 감겨 있었으며 끈의 다른 쪽 끝에는 중공 벽돌이 매달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의학자는 초기 검사를 통해 피해자는 여성으로 나이는 약 20살에서 25살 사이로 사망 원인은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차례 찔린 후 복부에서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성의 곁에 신분증,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이 없어서 경찰은 즉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여성을 비강공안 분국으로 이송해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기온과 시신의 부패 정도를 고려하여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이 약 15일 전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법의학 검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궁에서 이미 형성된 남자 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아기의 발달 상황에 따라 경찰은 해당 여성이 사망 당시 약 7개월 임신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의 진짜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처럼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는 보통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초기적으로 친한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뱃속 아기의 생부를 찾으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가 완료된 후 경찰은 피해자와 그녀의 뱃속 아기에게서 DNA를 추출하고 이 두 개의 생물 검체를 통인시 공항국 DNA 실험실로 보내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곧 DNA 결과가 나왔고 경찰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아기 DNA와 일치하는 남성을 찾지 못했지만 피해자와 일치하는 DNA를 발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이름은 후자로 1990년 구의저우성 통인시 비강구 바흥진에서 태어났습니다. 몇 달 전 그녀는 장수 난통에서 결혼 사기 혐의로 경찰에 DNA 데이터가 남겨졌고 이는 그녀의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후 통인경찰은 두 갈래로 나뉘어 한 팀은 장수 난통 경찰과 연락하여 결혼 사기 사건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다른 팀은 호자의 고향인 통인시 비강구 바흥진으로 가서 가족을 통해 호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경찰은 장순환동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2012년에 호자가 난통의 류우민이라는 남성과 결혼식을 올려 그에게 예물을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통 경찰이 신고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호자가 이미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난통 경찰은 그녀를 즉시 체포하지 않고 보석 조건부 석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 몇 달 만에 호자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경찰은 결혼 사기를 당한 리우민이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결혼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호자를 잔인하게 해쳤을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인경찰은 즉시 경찰력을 파견해 장수 난통으로 가서 리우민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류우민은 최근 난통에 머물고 있었고 사건 발생 시점에 그가 외출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적으로 그의 혐의는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난통경찰의 조사에서 단서가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난통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후자의 고향에서 온 경찰이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후자의 가족들을 조사한 후 후자가 비록 통란시 비장구에서 태어났지만 16살 때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자의 오빠는 경찰에게 가출할 당시 사춘기였으며 그때 후자의 허영심과 반항적인 성격이 극도로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거짓말이 가족들에게 들통나자 화가 난 아버지가 후자를 심하게 때렸고 후자는 이에 화가 나 통런을 떠났습니다. 가출 이후 후자는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조차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후자와 자주 연락하진 않았지만 여동생이 탕타오라는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탕타오는 택시기사이며 후자의 상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타오가 후자의 아이의 아버지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이 단서를 알게 된 후 경찰은 택시 회사에서 제공한 명단을 통해 탕타오를 찾아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탕타오는 경찰에게 2012년 3월의 어느 날 우연히 호자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는 통런 기차역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막 기차에서 내린 호자와 마주쳤습니다. 호자는 그의 택시에 탑승했고 그들은 대화가 매우 잘 통했습니다. 하차한 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당시 탕타오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지만 호자를 만나고 나서는 전례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호자와 함께하고 싶었던 탕타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탕타오가 아내와 이혼한 후 그는 통런 시내에서 집을 임대하여 호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탕타오는 두 사람의 생활이 더 나아지길 바라고 매일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자는 탕타오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 집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마작을 하는 것이 주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2년을 보냈고 그 사이 결혼식도 올렸지만 결혼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2013년 10월 후자아는 갑자기 탕타오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소식에 탕타오와 그의 가족은 매우 기뻐했지만 탕타오는 일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후자안을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후자안이 낮에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질문들을 할 때마다 후자안은 자신이 나가서 카드를 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런 나날은 평온했지만 2014년 3월 15일 저녁 9시가 넘어서 호주안이 한 통의 전화를 받은 후 갑자기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탕타오는 호주안을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호주안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호주안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찾아왔을 때 탕타오는 호주안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탕타오가 제공한 정보는 다시 경찰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호주안은 왜 남자친구 탕타오의 차를 거절했을까요? 그 전화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요? 그녀의 피살 사건은 이 전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경찰은 이동통신 회사로 가서 후주안의 통화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휴주안이 3월 15일 저녁에 왕군이라는 남자의 전화를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왕군은 25살로 귀주성 통런시 시안현 출신입니다. 이 중요한 단서를 얻은 경찰은 즉시 왕군의 집으로 향했지만 그때 왕군은 집에 없었고 집에는 왕군의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방문에 왕군의 어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왕군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왕군이 현재 광시에서 일하고 있으며 호주아는 그들의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3월 8일 왕군과 결혼식을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여성이 두 사람과 동시에 결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찰로 하여금 탕타오와 왕군 중 한 사람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왕군과 연락을 취해 그와 호주안의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왕군은 경찰에게 자신과 호주안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8월 왕군은 광둥에서 일한 후 호주안을 통런에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왕군이 겨우 25살이었기 때문에 호주안은 이 젊고 잘생긴 남자에게 매우 만족했으며 두 사람은 그날 밤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고 두 달이 지나자 왕군과 그의 가족은 호주안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왕군의 가족은 두 사람에게 결혼 등록을 제안했지만 호주안은 다시 한번 이 제안을 거절하고 왕군과의 결혼식만을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 3월 8일 친척과 친구들의 증인 아래 왕군의 가족은 왕군과 호주안에게 결혼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지역 관습에 따르면 이렇게 잔치를 치른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부로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왕군은 아내 호주안의 상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호주안이 어떻게 두 가정 사이를 오갔는가입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호주안이 탕타오와 그의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여러 번 외출하여 마작을 친다고 핑계를 대며 연인 왕군 곁에 나타났음을 발견했습니다. 두 남자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기 위해 호주안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그녀의 두 연인은 계속해서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더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호주안의 혼인 등록 상황을 확인한 결과 왕군이나 탕타오 모두
호주안의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주안의 남편은 사실 다른 사람으로 통런시 비장구 차점진의 또 다른 남자인 우텐밍이었습니다. 이 우텐밍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가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내에게 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찰은 우텐밍을 찾은 후 호주안이 집을 나간 뒤 외출하여 일을 시도했으나 나이와 학력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직업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주아는 그 당시 그녀와 사랑에 빠진 남자친구 우텐밍에게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하는 동안 후주아는 연속해서 두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아이는 모두 신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2010년이 되었을 때 후주아는 법적 결혼 연령인 20세가 되었고 그제야 주의 권유에 따라 우텐민과 함께 민정국에 가서 결혼 등록을 하고 아이들의 신분을 등록했습니다. 후주아는 우텐민과 몇 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결혼 후 두 사람 간의 다툼과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이는 후주안이 점차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후주안은 우텐민과의 한 번의 다툼 후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후주안이 집을 나서기 전에 우텐민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 단서를 따라 우텐민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텐밍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경찰은 후주안의 연애 역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후주안이 가족과 아이를 버린 후 먼저 장수 난통에서 혼수와 남편의 급여를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류우민의 대부분 자산을 사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후주안은 기차표를 구입해 귀주성 통런으로 돌아왔고 여기서 택시기사 탕타오를 만났습니다. 탕타오와 연인 관계가 확립된 후 후주안은 온라인에서 왕군을 만나게 되어 또 다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후주안의 합법적인 남편은 우텐밍이며 탕타오와 왕군은 각각 후주안과 결혼식을 했지만 결혼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탕타오와 왕군이 후주안의 사기 결혼 대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범인은 이 두 사람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으며 후주안의 사기 결혼 사실을 알게 되어 분노하여 그녀에게 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경찰은 왕군과 탕타오 두 사람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시간 동안 왕군은 광시에서 일하고 있었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왕군은 범행 용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탕타오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남게 되었고 사건 담당 경찰은 즉시 탕타오의 집으로 가서 그와 표주안이 함께 살던 침실을 세심하게 조사했습니다. 과연 경찰은 방의 바닥, 침대 옆 탁자, 컴퓨터 책상에서 의심스러운 피자국의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침대 옆 탁자의 피자국은 튀어나간 형태로 이는 탕타오의 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을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경찰이 붉은 액체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 범행 현장의 흔적은 모두 피해자 호주안이 남긴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탕타오의 침실이 사건의 첫 번째 현장일 가능성이 크며 탕타오가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앞에서 탕타오는 곧바로 호주안을 살해한 범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의문이 경찰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탕타오는 왜 이미 7개월 된 아이를 임신한 호주안을 해치려 했던 것일까요? 경찰의 질문에 직면한 탕타오는 호주안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엄청난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책임감 있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매달 시간을 내어 호주안과 함께 산전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호주안이 편안하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탕타오는 그녀의 모든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안이 집에서 정신이 없고 왕군과의 잦은 연락이 탕타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고 자신이 과거에 사기를 쳤고 아이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호주안의 고백을 들은 탕타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호주안에게 아이만 낳아 탕씨 성을 따르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아는 그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고 광시로 가서 왕준을 만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탕타오는 이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고 복수심에 불타며 호주안을 잠시 붙잡아두기 위해 그녀의 결혼 사기 혐의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안은 경찰서에 범죄 기록을 남기게 되었죠. 이후 호주안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탕타오의 집으로 돌아와 태교에 전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왕주인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3월 15일 밤 9시가 넘어서 호주안은 왕주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왕주인은 호주안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태어난 후 그의 고향에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안은 왕주인의 요청을 기쁘게 수락했지만
그녀가 왕진과 나눈 대화가 탕타오의 귀에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탕타오는 호주안이 자신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알게 된 후 다시 한번 그녀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호주안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으며 호주안의 아이가 그를 아버지로 인정해주기만 한다면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속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탕타오의 예상과는 달리 호주안은 다시 한번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호주안은 자신의 뱃속 아이가 왕준의 아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이는 친부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탕타오는 그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 말은 탕타오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고통과 자신의 존엄이 짓밟힌 고통이 뒤섞였습니다. 탕타오는 집에 있던 날카로운 도구를 집어들고 호주안의 복부를 반복적으로 찔렀고 곧 호주안은 피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탕타오는 밤을 틈타 시신을 근처에 강에 버렸습니다. 시신이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탕타오는 집단에 벽돌을 묶어 바닥으로 가라앉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주안의 시신이 결국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은 결국 탕타오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탕타오는 경찰에 체포된 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법의학자와 권익위관이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탕타오가 실제로 호주안의 뱃속에 있는 남자아기의 친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탕타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이제 그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는 자신의 충동으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중형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보면 호주안의 이성관계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적 의존을 유지하기 위해 호주안은 셀 수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며 여러 남자들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거짓말과 배신으로 키운 사랑은 결국 나쁜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이는 그녀가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